네, 이렇게 시장에서의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만나봤고요. 오늘장 마감 2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까지의 투자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황재수 지점장 그리고 이재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오후에 들어서 갈팡질팡하다가 갑자기 탄력도가 더 떨어졌어요. 양시장 모두 다 1% 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전략으로 마지막 종가 베팅 종목을 찾아봐야 될지 먼저 황재 시점장님. 매매 포인트, 지금 오르고 있는 정치 테마주를 따라가 볼까요? 아니면은 과대낙폭주를 사볼까요? 어떤 매매 포인트를 가져가 볼까요? 딱 정하기는 정말 어렵긴 한데 표현을 하자면 그냥 납폭과대 주식으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납폭과대가 사실 그동안 납폭이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전력 전선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좀 조정이라고 표현이 좀 난 것 같아요. 납폭과대보다는 이제 좀 조정이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오늘 국내 시장에서 올라오는 반도체도 실질적으로 사실 AI용 이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따른 이제 반도체인 것 같고요. 어차피 엔비디아에서 오히려 6개월 빨리 해달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력 수요도 당연히 이제 AI 반도체향도 있겠지만 AI용으로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마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익숙하실 것 같고, 이게 납폭과대기보다는 최근에 조정을 받아서 과연 그럼 언제 턴에 이제 많이 사셨는데 이제 고점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려 있을 거고, 이제 아주 오래전에 사셨을 경우에는 이제 이익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수익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또다시 좀 우상향 쪽으로 좀 더 올해 이제 하반기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전력 사용량에 있어서 올해 이제 AI 데이터 센터 발휘한 전 세계의 그 전력 소모에서 2%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10%까지 올라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게 줄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가 굉장히 증가한다라는 거는 그에 따라서 이제 그에 따른 부수기기, 전력이 당연히 부족한 부분, 그리고 변압기에 대한 부분, 전선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까지 신규로 깔아야 되고 아니면 노후화에 대한 교체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영향으로 본다면은 내년에도 굉장히 좀 살아나는 섹터, 그리고 살아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안전하게 실적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다시 한번 상승 기류를 좀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대낙폭주를 나는 오히려 저가 매수 포인트로 가져가 보겠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재규 본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전략을 세워보시겠습니까? 저도 과대납폭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노려보기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지만,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했었던 AI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갑자기 뜬금없는 이슈가 터지면서 자금이 많이 좀 꼬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자금이 꼬이기 전에 어느 쪽으로 자금이 움직여 갔나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전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다행히도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AI와 관련되어 있는 하드웨어 종목군들이 반등을 주고 있지만, 네. 우리가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점대에서 반등을 막 주다가 눌림이 나온 상태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 쪽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쪽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도 지금 팔란티어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반등을 주고 있지만, 반도체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아직까지 120일 이평선이 회복이 안 됐거든요. 오늘은 물론 자금이 전반적으로 좀 들어왔어요. 그동안 좀 소외가 됐었던 DI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보다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그래도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AI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가 좀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장초반 같은 경우는 또 의료 AI 관련주들 움직였고 하는데, 전 이제 우리가 조정을 최근에 받은 AI 소프트웨어 쪽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마감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종가 베팅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게 이 코너의 취지인데요. 그래서 종목으로 결국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지점장님, 어떤 마감 공략주로 공략해볼까요?
LS 에코에너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사실 과거에 이제 LS 전선아시아가 작년 12월 달쯤에 이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LS 전선아시아 같은 경우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에코에너지 이름 바뀌어가지고 에코에너지고요. 실질적으로 동사는 베트남일이 전력 케이블 회사 그러니까 이제 LS 비나랑 그리고 이제 통신 케이블 생산법인인 LS CV를 종속 회사를 두고 있는 LS 그룹의 이제 그 해외 법인 좀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말씀드렸던 대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노후뿐 아니라 뭐 신규도 증가하기 때문에 변압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지금은 트럼프 때문에 사실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고 하지만 이제 미국이 아니라 유럽향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해상 풍력 관련된 이제 유럽향으로도 이제 LS 전선하고 협업해서 덴마크 쪽에 대한 유럽 케이블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뭐 해상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요. 원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서도 이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위 말하는 베트남 내국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LS 전선과 함께 이제 유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 향후 내년에는 또 미국향에 대한 부분도 발생하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올해 내일 뭐 당장 뭐 다음 주 이런 거라기보다 내년에 좀 주도적으로 좀 갈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저는 내일을 위한 종목을 원했는데 내년을 위한 종목을 갖고 오신 겁니까? 사실 저는 내일도 모르는 그러네요.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내년 근데 네. 내일 못 맞히겠더라고요. 그렇긴 해요. 좀 맞아요. 네. 내일도 못 맞히고. 근데 내일은 원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내년에는- 위에서는 그 중장기적으로 지금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고자 드린 질문입니다. LS 에코에너지였고요.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은 네. 내일을 위한 종목이세요? 내년을 위한 저도 종목이세요? 내년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앞서 뭐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장 후반부에도 조금씩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초입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2024년도 상반기 때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고 반도체가 중순 7월달, 8월달부터 조정을 좀 받았는데 당시에 도대체 AI를 통해서 무슨 부가가치가 나오느냐 그런 의구심이 많았죠. 근데 뭐 최근 보시면 네이버도 그렇고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찰나에 네. 최근 며칠 동안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매수 눌림목 기회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뿐만 아니라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장 마감되고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견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폴라리스 오피스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가 지금 그 유료 회원이 유료 고객이 1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가입자 수가 1억 명이 넘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1억 명 중에서 조금만 더 매출을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실적 같은 경우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한글과 컴퓨터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탄력도를 고려해 보자면 폴라리스 오피스 말씀드리고요. 현재 6,12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가 이하에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목표가는 7,300원, 손절가는 5,4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를 공략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치 뭐 당장 내일 갈 거 달라는 쪼르는 사람처럼 보였을 텐데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조금 저희는 이번에 시선을 멀리 둬보겠습니다. 마감 공략주 알아봤고요. 그럼 오늘 오후장에 시세가 급변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지금도 막 호가창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죠. 이들 종목 오늘만 갈까요? 내일도 갈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TS 인베스트먼트가 오후장에 시세가 급격하게 분출됐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다른 창투사들 다 가는데 아직까지 동전주예요. 그래서 좀 오늘장에 시세 분출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위치의 경우에는 25.49%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봉 차트만 놓고 봐서도요.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 거래를 또 한 번 분출시키고 있어요. 현재는 25%가량의 오름세로 무려 7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환호하고 있는 게 새내기주잖아요. 그중에 이제 위치도 포함될 텐데 오늘만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내일도 갈 수 있을까요, 지점장님? 사실상 위치를 제가 자세히 뭐 알지 못해서 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에 대한 추세를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네. 신규 상장 주회 같은 경우에는 뭐 첫날에 이제 올 초만 해도 뭐 따상 뭐부터 시작해 따따상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화랑이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굉장히 안 좋았던 게 이제 공모가 밴드라고 하죠. 기관들의 수요 예측에서도 하단으로 나온 것 플러스 거기서 20%가 빠지고 이런 모습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그게 이게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정말 싸 보이는 몇 개 종목들도 보니까 공모가 하단 플러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서 이건 싸다라고 생각했는지 시장에서는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의외로 특이하게 위치 같은 경우는 첫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와중에 같은 날 상장한 기업도 되게 안 좋았고 전날 다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치만 유독 강화해서 뭐 그날 200%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 봤거든요. 이거에 따른 수급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오늘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좀 이익 실현 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츠. 오늘 장의 시세 분출의 경우에는 그냥 기술적인 움직임에 따른 것인 것 같다. 볼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만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날, 캐리, 네오 위주가 있는데 다날의 경우에도 오늘 분봉 흐름 보시면요. 갑자기 윗꼬리가 빈출되면서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1.01% 하락하고 있는데 딱 저 타이밍에 뉴스 하나가 나왔어요. 가상자산 훈풍에 페이코인 국내 컴백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창피하지만 페이코인을 예전에 사봤어요. 네. 왜 페이코인으로 이제 치킨도 시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샀는데 없어졌어요 지금은. 네, 이제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다날도 가상화폐 열풍에 좀 색을 입혀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지금 하락 마감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도 제 생각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오늘 거래 대금이 전일 대비해서 300% 정도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좀 끌고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페이코인에 대한 모멘텀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좀 미지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면 비트코인이 갑자기 10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래도 아랫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아줬는데 장 초반에 이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도 다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렸다라는 것을 본다면 네. 시세의 연속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주가의 차트 모양을 본다면 사실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 계속해서 저점대를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에는 뭐 거래 대금이 전일 대비해서 1000% 정도는 나오면서 양봉이 좀 떠줘야지만 추세가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저는 이제 다날을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관련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네. 전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날은 오늘만 지금 반짝 상승했고 내일도 하락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황재 시점장님.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잖아요. 뭐 코인도 갖고 있고 가상화폐 관련주도 갖고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많은 전문가분들이 차라리 그 돈으로 코인 사요. 국내 시장에서 가상화폐 테마주 사지 마요라는 의견을 주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말하는 거 엔비디아 관련주가 뭐야? 그러면은 왜 다른 거 다른 거 사냐? 엔비디아 사면 되지. 약간 이런 걸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너무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있습니다. 뭘요? 제가 사면은 그러니까 코인을 아. 아직 하나도 없어서 저 포모 현상 겪고 있고요. 하물며 뭐 그거에 관련된 사실 주식도 지금 안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민 약간 이제 보유자의 입장이 아닌 이제 보유하지 않은 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끼리 하는 얘기뿐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하는 게 과연 트럼프가 취임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금 약간 기대감으로 오르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코인뿐 아니라 많은 관련주들이 그래 트럼프 취임하면 좀 조정 기간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법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사실 바뀌더라도 굉장히 험난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바꿀 것처럼 다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 조심스러운 질문이야. 제가 알지 못하고 내일도 모르고 사실 모레도 모르고 다음 달도 모르고 1년도 사실 모르지만 1년은 그래도 좀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트럼프 취임 이전까지에 대한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1월 20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쯤으로 그 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부유는 조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벤트를 잘 이용해 봐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코인 포모 현상을 갖고 있는 셋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또 핫이슈 종목은 뭐가 있는지 보시죠.
하나투자증권 15.88% 4,305원까지 올라왔고요. 이스트소프트 16.25% 급등해 25,400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투자타임의 시간에 다뤘던 퓨처캠 탄력도가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13.68% 오른 18,620원. 그 주주들에게 보내는 글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퓨처캠에 대해서는 종가에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매수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퓨처캠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매수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전립선암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지만 지금 퓨처캠 같은 경우 우리가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올해 내내 뭐 오늘도 이제 비만 관련주들 주가는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내내 뭐 부각이 됐었던 게 제형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만이라든지 요런 부분이었죠. ADC라든지 그랬는데 이제 2025년도에는 요 RPT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시장에서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퓨처캠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알테오젠이 지금 121선을 회복할지 말지 애매한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업황 자체가 업종 자체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금리 인하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나요? 미국에서 FOMC 회의 진행되면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스탠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지속한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 조정을 크게 받은 업종들 중에선 제약바이오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퓨처캠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저는 내일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퓨처캠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이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의 보고서가 굉장히 핫한데 어때요? 증권가에서도 핫합니까? 엄민영 연구원님 네. 세미나 사실 몇 번 들었는데 네. 말하면은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제 사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이제 뭐 모닝 미팅 통해서 이제 뭐 퓨처캠에 대한 부분 얘기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게 좀 뭐 이렇게 좀 약간 뭐 그런 얘기지만 예를 들어 제이세이즈하거나 아니면 얘기하기 되게 좋은 게 그런 겁니다. 같은 물질에 같은 걸 했는데 일상을 했는데 4조 시가총액 4조가 간다. 근데 하물며 이건 이상이 이제 곧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상이 곧 발표고 잘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거죠. 그거 뭐 그렇다고 100%잘 나온다는 말은 못하지만 그 기대감이 갖고 있는데 지금 시총을 바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너무 많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교 기업이 너무 이렇게 더 낮은 단계의 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싸게 뭐 시총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싸게 형성된 거는 지금 빠졌던 부분은 사실상 바이오 업종들이 이제 대표주가 빠지면서 이제 같이 좀 밀렸던 부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기대감,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 잘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고 글로벌로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송 걸렸더라고요. 이게 뭐 같은 뭐 이런 업종의 물질에 대해서는 뭐 111이라는 이제 소송을 걸려다 보니까 이거에 퓨처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던 부분도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안 사지 않을 수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건 이제 주가 영역은 잘 모르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지금 주가는 그래도 바닥 쪽에 가까이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점장님의 반응 보니까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핫하고 핫합니다. 네, 지금 베스트 애널인 것 같고요. 네, 느껴지네요. 이어서 다음 하디슈 종목으로는 ISC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다 같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ISC도 모처럼 12.03% 급등 56,8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ISC에 개별 이슈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반도체주들의 소부장이 상승하면서 그간 눌렸던 종목이 크게 올랐다고 봐야 될까요? 종가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저는 뭐 후자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뭐 전체적으로 뭐 관련주들이 이제 굉장히 센데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좀 전에도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HBM향으로 내년에 굉장히 세게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갖고 오늘 뭐 엔디바이에서 얘기 나왔고 뭐 관련 AI 업종에 대한 하드웨어뿐 아니라 AI 소프트웨어까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HBM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증권사 추정치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실적 추정치는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꺾이는 게 이제 2년 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HBM이 과연 삼성이 이번에도 또 통과 못하면 뭐 내년 어떻게 되냐에 대한 너무 걱정이 많아서 사실 이런 노이즈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조정받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사실 피크아웃이거든요. 실적이 꺾인다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관 입장에서도 이렇게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업종이 많은데 꺾인 거를 굳이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조정받지만 지금 봤더니
연말이 다 됐으니까 내년 추정치도 이제 어느 정도 뭐 가깝게 맞추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실적이 증가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또 노이즈가 있겠죠. 중국에 대한 뭐 미중 무역에 대한 뭐 이슈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출 굉장히 낮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국향으로도 많이 매출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에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반도체 장비는 정말 싼 것 정말 이런 표현이 너무 강했는데 네. 좀 굉장히 싸고 저렴해 보인다. 네, 저렴해 보이고 정말 몇 개 종목들은 이게 말이 돼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별을 잘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ISC는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장 마감했습니다. 12월 5일 양시장 모두 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보다 탄력도가 둔화됐습니다. 계속 정치권 이슈가 속보로 쏟아지고 있어요. 뭐 탄핵 이야기, 또 여기 탄핵 이야기. 그러다 보니 이 정부가 올스톱되면은 정책 효과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뭐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준비하고 있었던 밸류업이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여기에 계속 의구심이 붙으면서 안 그래도 매력이 좀 덜해 보였던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그로 인해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94% 하락한 2,440.91로 코스닥은 0.92% 하락한 670.95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지수, 수급,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분위기 브리핑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코스피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죠. 장후반부에는 조금 돌려 세우나 기대를 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좀 밀리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삼성전자가 플러스 1.13%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게 2.9%가 올라왔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좀 살아주면서 지수 대형단이 좀 버텨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가 좋지 못했다라는 것은 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전히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전혀 안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부담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는 제가 그동안 우리 방송에 나오면서 반도체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많이 드려왔었는데 오늘 반등을 보면 그래도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정치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브리핑 해볼까요? 예,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올해 뭐 가장 많이 빠진 나라 중에 하나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률 이게 하락률 상위로 보면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전쟁한 나라보다도 크게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싼 주식도 있지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정말 테마주에 연동하는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도 좀 안타깝게도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시가총액 보고 특히 이제 어저께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이제 그 뭐 스탈란티스에 대한 삼성 SDI용으로 나가는 10조에 대한 대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리비아에 대한 부분 대출에 대한 부분 다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오늘 좀 주가를 좀 많이 끌어내린 또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경력이 조금 된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나?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적이 있었나? 그리고 과연 저 책을 예전에 정말 많이 봤거든요. 지금 책을 봐야 되나 싶을 정도.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현인들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정말 밸류가 제대로 역할을 하거나 정말 장기 보유해서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단기적으로 대응보다 그냥 저는 그냥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을 위한 투자 재료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두 분이 눈여겨보고 있는 건 무엇이 있을지 보시죠. 별점 3점을 받은 건요. 황재수 지점장, 이재규 본부장 모두 다 삼성도 뛰어든 의료 AI, 환율 불확실성의 낮은 민감도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데 재료를 꼽아주셨네요. 의료 AI, 뭐 룬이 또 오늘 강하게 올랐죠. 네, 루닛이 이제 장 초반에 강하게 오르다가 장 후반부에는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 2.6%로 마감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쪽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다가 최근에 많이 어그러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과정들은 이번에 뭐 계엄령 사태 때문에 좀 주가의 변동성에
수급의 쏠림이 잠깐 만들어졌지만 결국에는 가던 기업들이 좀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AI 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루닛이나 뷰노 그리고 딥노이드나 뭐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가장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적자가 이어진다라는 부분이었는데 2025년도에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드웨어주도 우상향 가능성 있습니까? 어떤 하드웨어? AI 하드웨어주요? 하드웨어. 예. 하드웨어도 제가 방금 전에 아까 장 마감될 때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반도체 쪽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하드웨어 쪽도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탄력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하드웨어보단 소프트웨어가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재수 지점장님도 의료 AI에 별점 3점 주셨습니다. 어느 키워드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AI보다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긴 했었는데 네.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뭐 보면은 오늘 뭐 기사로 보면은 15%더 의사보다 사람보다 오히려 정확하다라고 하면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적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우려감이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흑자로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는 정말 대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질 것 같거든요. 작년 루닛이라든지 뷰노가 엄청나게 상승했었던 모습이 또 조연될지는 모르지만 저의 흑자로 돌아서면서 되면은 뭐 그래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두 분의 재료를 봐서 내일장은 의료 AI와 AI 하드웨어 쪽도 관심 깊게 보시기 바랄게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